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며느리가 돈 잘 번다고 시댁 식구들이 시댁 인테리어 비용을 뒤집어 씌우려길래 독설과 함께 시원하게 거절해 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4년 차이고 나이는 30대 후반 자영업하는 여자입니다. 4살짜리 아이 하나 있고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베이커리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운영하는 업장이 자리가 잡혀 있어서 제가 시간이 좀 자유롭습니다. 매니저 같은 직원은 없지만 오픈할 때부터 함께 일해온 언니가 있어서 제가 안심하고 자리를 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서 10년 가까이 한 회사를 다녔어요. 그리고 퇴사를 하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언니와 오빠가 한 명씩 있고 저는 막내인데 언니와 오빠도 제가 퇴사를 하고 장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베이커리 커피숍을 운영하는 것이 꿈이었고 회사를 다니며 돈을 모았습니다. 더 나이 먹기 전에 시작을 하고 싶다고 가족들에게 말했을 때 저희 아빠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어요. 언니와 오빠도 저희 부모님께 저를 밀어주라고 적극적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쟤는 어렸을 때부터 멋도 부릴 줄 모르고 우리가 입던 옷 물려 입고 우리가 사다 준 옷이나 입으면서도 불만 없던 애라고 검소한 애라서 뭘 해도 잘할 것이라고 언니와 오빠가 부모님께 말씀드렸대요. 회사를 다니면서 자격증들은 따놓았고 제가 모은 돈과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돈으로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2년 정도는 시행착오를 겪었고 힘든 일도 많았어요. 점점 경험이 쌓이고 손님 대하는 것과 알바생을 쓰는 것 등에도 익숙해지더라고요. 2년 좀 안 되어서 제 가게는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가게 하나를 더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자신도 있습니다. 남편도 3남매 중 막내입니다. 위로 아주버님과 신우 형님이 한 명씩 있어요. 시부모님은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남편이 저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시댁 식구들은 능력 있는 여자와 결혼한다고 좋아하셨어요. 최근에 일을 겪고 보니 시댁 식구들은 제가 능력이 있으니 시댁에 베풀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군요. 내가 베풀면 베푸는 것이고 아니면 마는 것 아닌가요? 솔직히 저는 능력을 갖추는 데까지 도움이 되어준 친정 부모님께 보답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시댁에 베풀고 말고는 제 마음인 것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야박한 걸까요? 남편과 저는 결혼할 때 제가 집을 마련했고 남편은 혼수를 했어요. 저희가 사는 곳이 지방이라 집값이 서울만큼 비싸지는 않아 제가 집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었겠죠. 집 명의는 제 명의입니다. 저는 친정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결혼 전에 부모님께서 또 결혼 비용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가게를 하는데 도움을 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순수 제 힘으로 결혼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저는 언젠가 가게 차릴 때 도와주신 것을 꼭 갚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결혼자금 보태준 것으로 생각하라고 갚을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도 시댁 도움 없이 본인이 모은 돈으로 결혼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넉넉한 분들이기는 해요. 나중에 돈을 모아 저에게 투자해 주셨던 돈을 부모님께 목돈으로 드리려 하면 안 받으실 것 같아서 가게가 자리를 잡은 후부터 매달 10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결혼 전부터 남편도 알고 있었고 남편도 저에게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니네 큰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 언니에게 100만 원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카들이 입학을 할 때마다 저는 100만 원씩 줄 생각이고 남편도 그렇게 알고 있으며 불만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많이 검소한 분들이에요. 저희 아빠는 중형차를 타시는데 산지 10년이 넘은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바꿔드리겠다고 했는데 극구 사양을 하셨어요. 오래 타기는 했지만 키로수가 얼마 되지도 않고 잔고장도 없는데 뭐하러 차를 바꾸냐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해도 차를 바꾸는 것은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정집 인테리어를 새로 해드렸습니다. 20년 가까이 그 집에서 사셨기 때문에 집이 좀 침침한 느낌이고 해서 새 단장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가게에서 오래 함께 일한 언니 남편이 인테리어를 하는 분이고 그래서 그 언니에게 인심도 쓸 겸 친정집 인테리어를 새로 해드렸어요.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저희 부모님은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집이 밝아져서 너무 좋다고 하시며 해맑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희 언니와 오빠도 친정집 공사 비용을 함께 내겠다고 했지만 언니 오빠는 받은 것이 없고 나만 가게 차릴 때 부모님께 지원을 받았으니 내가 단독으로 하겠다고 하고 제가 인테리어 비용 전부 냈습니다. 지난 어버이날에 시댁에 갔다가 친정집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는 얘기를 시댁에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엄청 부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막내딸이 잘 돼서 집수리도 해주고 너무 부럽다고 하시며 시댁도 인테리어 싹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아주버님과 신우가 나서서 시댁 인테리어 해드리자 하더군요. 저와 남편도 좋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 친구 중에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니 얼마 후에 견적을 뽑았다고 하더군요. 3천 좀 넘게 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 형제들 각각 1,000만 원 정도씩 내면 되겠구나 생각했죠. 다음번에 시댁에서 다시 얘기를 하는데 아주버님이 뭘 좀 좋은 것으로 하고 어떤 것은 어떻게 하고 했더니 인테리어 비용이 5천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과 형님은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저희에게 반값을 내라는 거예요. 제가 여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 참 어이없잖아요. 아주버님은 본인이 장남이라고 유세 부리며 이 집은 내 거, 이런 소리를 하던 사람인데 시댁에 돈 들어갈 일에는 막내인 저희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지 형님도 웃겨요. 장녀로서 뭐 집안을 위해 고생을 한 것처럼 말하던 사람인데 아주버님의 말에 바로 동의를 하더군요. 저는 친정집 인테리어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도 여유롭지만은 않다고 했습니다. 1,000만 원 정도는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동의를 했던 것인데 갑자기 우리에게 2,500을 내라고 하면 어떡하냐 했죠.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급노하셔서 말씀하시더군요. 너희 부모님한테는 5천만 원도 안 아까우면서 우리한테는 반값도 아깝냐 하시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게 아니지 않냐고 말하려 했는데 시어머니는 소리를 꽥 지르시며 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힐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부모 차별하는 거냐고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왜 차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어버버하고 있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탐탁치 않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본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라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양가 부모님 차별한 적 없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가게 차릴 때 지원해 주신 분이고 시부모님은 저한테 일하느라 수고한다 소리 한 번 안 한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친정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신 것부터 사업자금을 도와주신 것까지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갚으려고 이번에 친정집 인테리어를 해드린 것인데 그 일을 빌미삼아 저희에게 시댁 인테리어 비용을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냐고 했어요. 장남이니 이 집은 내 거라고 노래를 부르던 아주버님, 장녀라 집안을 위해 고생했다고 자주 말하던 형님은 결혼할 때 보태주시고 저희 결혼할 때는 받은 것이 없으니 인테리어 비용은 아주버님과 형님이 반씩 내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큰 마음 먹고 3분의 1 값을 내려고 했더니 말도 안 되게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 말이나 되냐고 했죠. 호의도 고마워해야 베푸는 것인데 기분 나빠서 저희는 이번 인테리어 비용에 한 푼도 안 내겠다 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이 알아서 하라고 했고 시어머니에게 내 말이 틀렸냐 했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렇게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구냐 하시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이게 왜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구는 것이냐, 땡땡 엄마 말이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볍지 못한 분위기에서 자리가 끝났어요. 그리고 다음날 신우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있는 사람이 좀 더 쓸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야박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더군요. 있는 사람 돈 뜯어내서 인심 쓸 생각 마시고 양심을 좀 가지고 살라고 답장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신우와 문자 주고받은 거 캡처해서 보내주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일하다 말고 열받아서 신우에게 전화로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내가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땡땡 엄마가 돈을 잘 버는 것인데 왜 우리 집에 돈 들어갈 일을 왜 땡땡 엄마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냐고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대요.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너네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시댁 재산은 한 푼도 물려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겠다 했다네요.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능력 있는 마누라 있어서 엄마 아버지 재산에 관심 없었는데 형이 그렇게 말하니 내 몫을 꼭 받아야겠다고 땡땡 엄마한테 면목이 없어서라도 꼭 받아야겠다고 했답니다. 그 후로 2달 정도 지났는데 남편이 알아서 하도록 저는 관심 끄고 살았어요.
남편은 자기 형 누나에게 화가 나서 지금도 그 얘기만 나오면 씩씩대고 있고요. 시댁 식구들 참 양심 없지 않나요? 내가 돈을 잘 번다고 자기들 원할 때 돈을 쾌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남편 말로는 아주버님과 신우가 그렇게 해드리자던 인테리어 얘기도 쏙 들어갔대요.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시댁 인테리어 비용 2,500 낼 수도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아주버님과 형님이 사정이 여의치가 않은데 어쩌지? 이런 식이었다면 해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에게 너희 부모 해드렸으니까 시부모에게도 해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강요를 당하니 반발심만 생겨서 저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더라고요. 저보고 각박하게 군다고 하신다면 뭐라 할 말은 없을 것 같네요. 너무 비난하지는 말아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댁 식구들은 굴러 들어오는 복을 감사하면 될 일을 왜 그렇게 오버를 해서 차버렸는지 모르겠네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복도 감당 못해 이렇게 걷어차버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